그래서 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신뢰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업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제가 근 20년 전에 진단의료장비 아시아태평양 영업 담당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 진단의료장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CT, MRI, 엑스레이,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장비 이런 것들을 파는 일을 아시아 영업 담당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직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좀 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제품을 발표해놨는데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한 대도 못 파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우리는 그 장비를 꼭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라운칭을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못 팔고 있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고객이 잠재 고객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객분이 아시아 책임자가 와서 나는 얘기를 좀 해야지 이 장비 살지 안 살지 최종 결정을 하겠다. 마음이 급한 저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저기 남미 어디라도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그 고객이 저보고 오라고 한 곳은 수라바야라는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병원은 자카르타에 있는데 왜 나보고 수라바야에 오라고 하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급했기 때문에 그 고객을 만나러 자카르타로 가게 됩니다. 자카르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수라바야로 가서 수라바야의 어떤 지역에 가서 제가 그 고객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카르타에 내렸는데 그날 열대 폭풍이 와서 공항이 거의 뭐 정말 비로 앞도 안 보이고 천둥 번개로 엄청나게 그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선에 내려서 국내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현지인들은 한 명, 두 명씩 공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지가 수라바야이기 때문에 자카르타에서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 있어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갈 곳도 아니고 그냥 공항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제가 탈 비행기는 캔슬이 되지 않고 계속 딜레이만 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대합실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내일 아침까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밤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보딩 사인이 떴습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상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밖의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보딩을 하라는 겁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포기하고 다 물러나고 저하고 몇몇 사람 그리고 승무원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거의 저희 직장생활 동안 비행기를 엄청나게 탔지만 지금도 손에 꼽는 넘버원, 넘버2 최악의 비행기 여행 악몽 중에 하나가 그날이었습니다. 자정에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하는데 밖에는 번개, 비바람, 비행기는 흔들리고 비행기가 뜨기는 떴습니다. 떴는데 그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뜨고 나서 구름을 뚫고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거의 저는 그 닭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날개가 흔들리는 속도가. 그렇게 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수라바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수라바야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그 저희 현지 직원하고 저희 대리점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캔슬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올 거기 때문에 공항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리자마자 저를 차에 태워서 밤길을, 산길을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순진했죠. 수라바야의 시내의 어떤 호텔에서 이미 새벽이 됐지만 샤워를 좀 하고 내일 아침에 고객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라바야 공항으로부터 시작해서 밤에 산길을 2시간, 3시간을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시 눈을 떠서 밖을 내다보는데 정말 아찔해서 밖을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밤에 이런 산속에 있는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던 게 이분들은 여름 휴양을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라 산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도네시아 발리나
이런 데를 가면 바닷가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게 정상인데 이분들은 더우니까 그리고 바다는 늘 보는 거니까 산속으로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거의 5도, 10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가 계시는데 그때 그분이 속한 학회가 하계 학회와 전시회를 그 산속 리조트에서 하고 있었는 겁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새벽 무렵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씻고 자려고 하는데 고객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만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들 생각나시겠죠? 상상을 해보시면 제가 자카르타 공항에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수라바야의 그 악천후를 뚫고 내려서 수라바야에서 집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달려서 호텔에 도착했는데 새벽이 다 됐는데 고객을 만나야 돼. 몰골은 말이 아니고 피곤에 쩔어 있고 근데 고객을 만나야 돼.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객분이랑 많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그 고객분이 저를 만나자고 했던 것은 우리 회사가 그 장비를 삼으로 인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했던 프로그램 각종 지원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라. 장비 자체는 나한테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지만 나는 중요한 게 이거다. 그분이 대형 체인 병원의 그 패밀리였는데 이분은 자기가 학술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싶고 새로운 장비를 써서 많은 걸 하고 싶은데 니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이 장비 한 대를 사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니네가 과연 계약서에 써놓은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확인해라. 그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는 이런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고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런 얘기들을 쭉 서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내가 오라 그러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 왜? 그 장비 한 대 때문에 여기까지 오라고 했을 때 안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당신처럼 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장비를 샀고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 몇 년 동안 저희 장비로 쓴 논문, 저희 장비로 교육, 저희 장비의 교육센터, 그리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 병원의 시설을 다 열어서 저희한테 교육 장소로도 제공해주고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저는 그 수라바야 산골에 여행 한 번으로 세일즈 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 이상 얻은 것보다 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니면서 저희 장비를 홍보해 주시고 저희 장비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래된 얘기지만 벌써 20년이 지난 얘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그런 선의를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와 영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AI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로봇가 제 대신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로봇가 제 대신에 가서 밤새 기다린 고객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불고의 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원전 9,000년, 기원전 500년 전에도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했고요. 저는 앞으로 500년, 1000년 후에도 중요한 것들은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분들은 그러게 싸게 주면 잘 팔려요. 여러분들 제가 감히 비즈니스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저는 장기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5년, 10년, 50년, 100년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배워야 하냐, 마케팅을 배워야 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음식 한 그릇을 팔지만 그 음식 한 그릇에 있는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I나 빅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업과 마케팅 철학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데일리에 칼럼 쓰는 게 있는데 주제가 인생 영업입니다. 저는 인생이 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가 영업을 하듯이 또는 영업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 많은 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시고 싶다면 영업을 배우시고 그 영업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그 영업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영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중해 세계를 수놓았던 페르시아 전쟁과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전략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490년부터 450년까지 물경 40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리스 세계를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 세계를 포위해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는 거죠. 영화 300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둔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쟁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교적인 방법이나 정책 방법으로 저를 굴복시키는 데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라톤에 있는 아테네 군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대단히 중장보병이고 잘 싸우는 부대지만 방어에 유리한 거지 공세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년간의 휴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페르시아는 당연히 다시 전쟁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진행되면서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경우를 가져옵니다.